안녕하세요. 지메입니다. 요즘에 이슈가 좀 되었죠. 층간소음 때문에. 아무래도 층간소음이 있으면 걱정이 많이 됩니다. 뭐 저도 그렇거든요. 저도 윗집에서 소리 나기도 하고, 저도 뭐 아랫집으로 소리 내기도 하고, 뭐 그런 거 있는데 서로 양보하며 살아야 되는데, 그게 이제 워낙 커지다 보면 싸움이 일어나잖아요. 그래서 층간소음 걱정된다. 그러면 뭐 단독주택에 사시던지 아니면 이 물건처럼 1층에 사시는 건 어떤가 싶습니다. 1층 괜찮은 것 같아요. 어떻게 보면 밖에 나가기도 쉽고 좀 사생활 보호가 조금 안 좋긴 하지만 그래도 층간소음 걱정 안 해도 되잖아요. 자,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아파트입니다. 384.97이므로 33평형 아파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. 7억 2,200만 원의 감정평가 금액입니다. 뭐 위치는 뭐 분당입니다. 93년식이고요. 15층 중에 1층입니다. 1층. 자, 이 물건 먼저 권리 분석부터 뭐 잠깐 해보시면 등기부가 굉장히 복잡합니다. 뭐가 굉장히 많아요. 좀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근저당 이 매매 이전이 되었고 가처분 3개가 들어왔고 등기 부인 그 다음에 경매입니다. 복잡하죠. 자,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소유권이 김씨인 상태에서 근저당이 들어왔고요. 그 상태에서 매매가 이루어졌다. 이게 뭐 물론 뭐 가등기기엔 본등기이지만 그냥 매매로 보시면 됩니다. 자, 매매이긴 한데 근저당을 끼고 매매를 했다. 이게 사실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. 이게 매매에서 내가 집주인은 홍씨가 되었는데 집주인은 이제 매매에서 홍씨가 되었는데 이 근저당 즉 돈을 빌린 사람은 전소유자라는 거죠. 채무자가 돈을 빌린 사람이잖아요. 채무자는 전소유자인데 소유권은 나다.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? 이상하잖아요. 말이 안 되잖아요. 이 사람이 돈을 갚지 않으면 내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된다는 거죠. 즉 다르게 얘기를 하면 근저당이 있는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했다라고 보면 이 소유자와 이 매매 이자한 사람이 두 사람이 특수관계인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. 뭐 가족일 수도 있고 뭐 아주 친한 지인일 수도 있고 뭐 그게 알 수 없겠지만 가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. 어쨌든 그런 상황이다 보니 이 근저당권자 여기는 원래 신한은행이거든요. 신한은행 근저당이 잡힌 상태에서 그 다음에 개인 근저당, 회사 근저당을 잡았고요.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상태에서 소유권을 이전시켜버렸더니 채권자 입장에서 이런 채권자, 3명의 채권자 입장에서 소유권이 바뀜으로 인해서 채권을 달라고 해야 돼. 이 사람한테, 이 전소유자한테 돈을 달라고 해야 되는데, 소유권이 바뀜으로 인해서 돈을 달라고 못 하잖아요. 그래서, 이거는 돈을 빼돌리는 행위다. 돈을 빼돌림으로 인해서 내가 이 채권을 신청해야 되는데 신청을 못하게 되었으니 이 소유권을 말소해달라라는 가처분을 거는 거죠. 이렇게 원상회복 청구권, 소유권 적기 말소 청구권, 원상회복 청구권. 그래서 승소를 했는지 등기 부인이 되었습니다. 그래서 이 매매는 등기 부인이 되어서 되도록 한 걸로 보여지는데 좀 이 가처분들은 그냥 등기부가 되어 있기만 한 뿐입니다. 이번에 경매로 낙찰되면 어차피 전부 소멸될 걸로 보여지고요. 그다음에 임의경매로 경매로 넘기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. 그러므로 권리상의 문제는 등기부상의 문제는 특별히 없습니다. 이 가처분은 전부 소멸되는 가처분이므로 문제 없는 그런 걸로 생각하시면 되고요. 단지 여기서 전입자가 있는데 2명의 전입자가 있는데 어차피 근저당은 2002년도이기 때문에 이 두 번째 2015년도 근저당은 문제가 없는데요. 여기 2002년 2월 25일 근저당인 2월 14일인 전입자가 빠릅니다. 만약에 이 전입자가 진정한 세입자가 맞다면 배당 요구를 안 했으므로 이 진정한 세입자의 보증금을 낙찰자가 전액 인수를 해야 되겠죠. 이런 난리가 난 상황에 진정한 세입자가 있었을까 싶은데 2002년도부터 현재까지 살기도 사실은 힘들잖아요. 소유권도 바뀌고 가처분도 엄청 들어오고 하는데 아무래도 좀 진정한 세입자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. 그래서 좀 정보를 좀 찾아봤는데요. 먼저 현황조사서를 보시면 이런 내용이 써있습니다. 소유자가 아닌 주민등록 전입자가 임차인으로 기재하고 있고 전입세 알람 내역에 이 주민등록 등본 등을 발급하여 첨부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. 그러므로 이 전입자는 소유자와 같은 주민등록이 아니라는 거죠. 즉 같은 세대에 포함되어 있는 세대는 아니라는 거예요. 그럼 다른 사람인 겁니다. 다른 사람. 그럼 누굴까요? 누군지 찾아야 되잖아요. 그래서 좀 등기부를 보다 보니 등기부 보겠습니다. 2009년도, 그 다음에 2010년도, 2013년도, 이 3개 날짜를 봤더니 근저당이 설정됐던 흔적이 있는데, 여기에 이 채무자 김씨가 누구냐? 바로 여기에 이 전입자, 김씨와 동일인이라는 거죠. 그럼 뭐예요? 소유권은 다른 사람인데,
즉 여기 뭐 지금 나중에 부인이 되긴 했지만 소유권은 다른 사람 홍 씨가 되든 그 전 소유자 이 김 씨 다른 사람이거든요. 이 다른 김 씨가 되든 소유권은 홍 씨나 김 씨인데 담보를 이 두 사람이 제공해주고 돈을 담보 제공을 해주고 김 씨가 빌렸다. 이 근저당에 있는 이 김 씨가 돈을 빌렸다. 이게 물상보증인이죠. 물상보증인이 돼서 집을 담보로 제공해주고 돈은 이 사람이 빌렸습니다. 그러면 이게 뭐 세입자가 그럴 수 있나요? 말이 안 되잖아요. 세입자가 빌릴 수 있는 돈이 아닌 거잖아요. 그래서 이 채무자 김 씨는 이 전입자 김 씨와 이름이 동일해서 김 씨가 다 김 씨네 여기 보니까. 어쨌든 김 씨가 여기 있는 김 씨와 같은 사람입니다. 이 김 씨가 같은 사람으로서 돈을 빌리는 이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사람입니다. 그러므로 임차인이 될 수가 없죠. 그러므로 세 번이나 근저당을 빌린 걸로 봐서 완벽하게 현재 소유자와 관계가 있는 사람으로 보여집니다. 자, 이 전입자 김 씨, 그리고 이 전소유자 김 씨, 그리고 현소유자 홍 씨, 이 세 명이 다 제 생각에는 어떤 관계일지 모르겠지만 가족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. 같은 주민등록번호에만 포함되지 않아도 가족일 수 있으니까 충분히 가족이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. 자, 이 물건 1층인 물건인데 실거래 시세를 보면 간단하게 봤는데 10억이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물론 일반 층수 얘기합니다. 일반 층수 이 물건을 보시면 102제곱미터거든요. 평수로 얘기하면 30평형 아파트입니다. 자, 금액이 올랐고 마지막에 10억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. 이 물건 1층인 점을 고려를 한다면 10억 조금 안 되는 정도 금액인데요.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물건 지금 관점평가 금액이 7억 2,200이므로 충분히 이번에 낙찰될 걸로 보여집니다. 이 물건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입찰을 해보시는데 단 하나, 혹시 무주택자가 입찰하실 때 이 전입자로 인해서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이 전입자로 인해서 혹시 대출을 못 받을 가능성도 있거든요. 그러면 미리 확인을 하시고 등기부상에 채무자가 김씨라는 걸 좀 어필을 하셔서 이 사람은 임차인이 아니다라는 걸 좀 강력하게 어필을 하셔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쪽으로 추진해 보시는 게 얘기를 했는데 상대방이 이해 못한 것 같으면 대출 상담사도 다 아는 건 아니니까요. 이해 못한 것 같으면 다른 상담사를 좀 하든지 아니면 그 위쪽에 좀 잘하시는 분들 연계시켜달라고 해서 좀 얘기를 해보는 게, 그래서 등기부상에 채무자가 이렇게 등재되어 있으면 임차인이 리 없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대출을 받아보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. 자, 1층 물건 요즘에 층간소음 때문에 많은 관심이 가지 않을까 되네요. 네,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